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쓰일 자료는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 전형 안내라고 해서 2022년 3월에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서울대학교 입학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정말 고급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정말 필요한 정보들이 잘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자료는 한 번쯤은 꼭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 이쌤이 보통 수시 모집 요강을 보고 여러분들께 분석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데, 제가 서울대학교가 원래 이맘때쯤이면 모집 요강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나오지 하고 문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올해의 경우는 대학들이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기존에 보통 발표되는 시기보다 한 달 후에 이 모집 요강이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자료랑 모집 요강과 큰 차이가 안 날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셔도 충분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을 분석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길이가 정말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쌤이 분석할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아주 친절하게 이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이 전형들의 특징과 전형의 간단한 소개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원할 때 있어서 이 전형의 특징이라든지 전형 소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전형을 만들 때 있어서는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원할 때 있어서 이 소개를 보고 소개에 맞춰서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는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2022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유형을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인원수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참고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은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은 보통 일반고와 자공고 자사고에 약간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일반고 학생들이 선발이 됐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일반 전형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보통 자사고 학생들이라든지 특목 학생들 위주로 좀 선발이 됐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전형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서울대학교는 어떤 전형으로 좀 학생들을 선발하는지를 큰 유형을 봐야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큰 틀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가장 중요한 건 서류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의 소양 등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쌤의 영상을 과거부터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학업 역량이다. 학업 역량에서 당연히 공부 잘하고 성적이 높은 학생을 선발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대학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학생들을 학업 능력, 그리고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등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수한 학업 능력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내 서류 자체가 학업적인 부분에서는 이거 되게 뭐가 좀 부족한데? 이런 내용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서울대학교는 아주 친절하게 교과 성적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도 공개를 했는데, 저 유튜브 입시는 이쌤 채널 가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표 분석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 성적 분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입시는 이쌤 채널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류에서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독서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활기록부 요소마다 이 독서 영역 그리고 독서 능력을 난 되게 우수한 학생입니다라고 넣어주신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평가할 때 있어서 굉장히 고평가합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트렌드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 독서 능력을 매우 우수하게 보기 때문에 그 생활기록부 영역에서 맨 뒷부분에 이 독서 영역을 막 많이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영역들의 이 독서를 좀 융합적으로 녹여주시는 것을 저 이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리더십 있는 학생도 좋아하는데 단순하게 뭐 반장이나 부반장, 회장 이러한 명함적인 부분이 아니라 수업 중에서 이 과제를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는지, 토론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뭐 설득력 있게 뭐 다른 학생들을 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있을 때 뭐 이러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는지 문제 해결 능력인 거죠.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활동의 과정 등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리더십으로 평가하는 거지, 단순 반장, 부반장, 선생님 저 이런 거 안 했는데 리더십 되게 좀 이렇게 평가에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부터 좀 살펴볼 텐데, 지역균형 전형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 속해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이 좀 충족돼야 되는데, 쉽게 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2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지 좀 쓸 수 있는데 보통의 학교들은 전교권 학생들에게 보통 줍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의 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이 수능 최저가 전 모집 단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를 내가 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라고 생각하면 진짜 공부에서의 끝판왕 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게 추천 카드가 있기 때문에 전교권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들의 수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못 맞추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역균형 전형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의 모의고사 공부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서울대학교 간다면 솔직히 이 수능 최저 이 기준 정도는 맞춰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최저 학력 기준인 거잖아요. 학교에서 설정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등급 커트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단순 내신 등급 컷 그리고 뭐 50% 컷, 70% 컷은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요소를 평가를 하고, 또 학생의 그런 성적적인 부분, 선택 과목적인 요소, 이러한 부분들을 정성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내신 등급으로 단순하게 뭐 정량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걸 궁금해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디가라는 이 대교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어디가를 치셔서 이 어디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내신 등급 컷 작년도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저 이쌤이 지금 4월 말에 이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작년 2022학년도 입시 결과 컷은 아직 발표를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크게 달라지겠지만 큰 틀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고, 보통 전교권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특성상 일반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의 이런 등급 컷은 1.0에서 1.2 사이로 왔다 갔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 어디가 홈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70% 컷이 뭐 1.6 막 이렇게 1.4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서울대학교가 1.4, 1.6 학생이 합격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마다 전공에 따른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호도가 좀 높은 전공의 경우는 타이트하게 등급 컷이 올라갈 것이고,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전공들 같은 경우는 전공의 선호도가 좀 낮기 때문에 뭐 커트라인 자체가 좀 낮을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학교 유형의 특수성입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사고 학생이라든지 자공고 학생도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을 하고 또 지역마다 이제 비평준화 지역이 있어서 학교가 그 지역 내에서 일반고지만 되게 좀 공부를 잘하는 학교, 내신 등급 따기가 어려운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의 경우는 성적 자체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원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 등급 컷 자체가 단순하게 형성됐을 때는 아무래도 1점대 중반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아무래도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이렇게 건너 합격을 하기 때문에 커트라인 자체가 단순하게 놓고 본다면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단순 등급 컷으로 이 학생이 더 낮게 뭐 학업 역량이 평가가 되고 뭐 등급 컷이 높다고 해서 이 학생이 더 높게 뭐 평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해당되고 있고 지원 자격을 보시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 포함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합격자 유형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목고 학생과 자사고 학생이 굉장히 많이 합격을 하는 전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일 수 있겠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전공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지만 대부분의 전공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대학이 선발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수능 최저가 있으면 더 좋지 왜 굳이 없을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학생들 분명히 계실 텐데 보통 생활기록부만 보더라도 성적 분석만 하더라도 그 학생의 학업 능력이 우수한지 아닌지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에서 재시문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그 서울대학교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 없어도 그 학생이 학업 능력이 우수한지 우리 학교 들어왔을 때 전공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는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전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등급 컷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아무래도 특목 자사 학생들이 유입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내신 등급을 정량화시켜서 평균 컷이라든지 뭐 50% 컷, 70% 컷을 확인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핵심 자료인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서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믿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건 이쌤도 이야기를 했죠. 이 뒷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생활기록부다. 자기소개서는 이 생활기록부를 더 잘 읽어낼 수 있도록의 보조장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활기록부가 가장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보조장치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생활기록부에서 좀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넣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대학교는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기본적인 틀은 저 이쌤이 이야기했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영상 참고해 주시는 게 가장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작성 방법 영상 채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는 것을 저 이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체 문항에서 독서 문항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서 항목에서는 자기 생각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의 줄거리 요약이라든지 내용 소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향을 주었던 책을 선정해서 어떤 영향 주었고 어떤 생각하게 됐고 또 내가 이걸 읽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서 선정할 때 있어서는 꼭 내가 지원한 전공이라든지 그런 모집 단위와 관련성 없어도 됩니다. 그 대신 분야 막론하고 해서 나한테 정말 의미가 되는 책을 선정해서 담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면접의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은 서류 기반 면접, 일반 전형은 재시문 면접이 진행되는데 서류 기반 면접의 경우는 학생이 제출한 이제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확인이 필요한 면접을 질문을 해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서류 내용에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면접의 경우는 학교에서 공개한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거를 말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는 구술고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이거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거든요. 이거 학교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도 쉽게 이 자료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집 단위에 따른 분야나 과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아무래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안에는 각각의 모집 단위에 따른 예시 문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전공의 예시 문항, 제시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해 주시면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제시문은 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를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 대신 준비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 이쌤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